1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아래의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읽어보자. 이게 무슨 일인지. 최근 조선 정부는 갑자기 강경해져 우리에게 철병을 요구해왔다. 아, 철병을, 병사를 철수시키라는 얘기지? 이는 우리 측의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서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먼저 보병 한 계대들을 경성으로 들여보내 조선 정부를 위협하며, 이것 또한 우리의 뜻을 만족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으면 여단을 진격시켜 왕궁을 포위한다. 이게 어느 나라야 이게? 일본이지, 일본. 일본.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스토리냐? 이 1894년은 악몽이지? 역사 공부한 데서 악몽이지, 악몽. 이거는 진짜 그 달까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워낙 이게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럼 1월에 그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그 고부 군수 조병갑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자진해산하지. 그 자진해산하는데 2월에 이제 그 이용태라는 사람이 농민을 탄압을 해. 이게 이제 그 제1차 고부 농민 봉기를 처리하러 왔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3월에 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 3월에 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그래서 막 그 황토현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그래서 4월에는 전주성을 함락을 해. 전주성. 약간 굉장히 커지지.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한테 원군을 요청하지. 원군. 그러니까 원군을 요청하니까 텐진 조약에 의해서 그 청나라가 일본한테 통보하지. 그러니까 일본군까지 조선에 들어와. 그러니까 난리 났지. 동학을 잡으러 일본군 청군이 같이 들어와. 그래서 어떡하냐? 전주 화약을 해. 동학 농민군이 전주 화약을 맺어가지고 자진 철수해. 해산하지. 해산. 철수가 아니라 해산하지. 해산. 자, 해산을 하는데 그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해산했으니까 일본군하고 청나라 군대는 조선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어떡하냐? 조선은 철병을 요구하지. 철병을 요구하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일본 애들이 철병에 거부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켜. 청일전쟁. 청나라 군대를 공격을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이 이제 1895년 2월까지 되는 거예요. 청일전쟁이. 6월에 이제 발발해가지고 이게 1895년 2월까지 이제 전이 계속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은 조선 정부에 갑오개혁을 요구해. 갑오개혁. 그래서 제1차 갑오개혁이 일어나. 1894년에. 제1차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을 하지.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애들이 그 철수를 안 하니까 9월에 2차 농민봉기에는 2차 농민봉기. 자, 2차 농민봉기를 일으키지. 2차 농민봉기를 일으키는데 11월에 우금치에서 대패를 한다. 우금치 전투 대패를 하면서 12월에 전봉준 체포가 되면서 동학 농민운동은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요 시기는 언제냐면은 일본이 철병을 거부한 거지. 철병을 거부한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냐? 다에 들어간 거지, 다. 그치. 전주 화약부터 우금치 정도 전거지. 답 그래서 3번. 2번 기억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신문자, 야, 네 이름 뭐냐?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답변자, My name is 기억이다. 그 신문자, 너는 전라도 동학의 대장 운운하더니 과연 그러우나. 전라도 도장의 대장이네? 기억이 누구예요? 전봉준이라고. 자, 역사적 인물이 이제 나오고 있네. 그 답변자, 처음 봉기할 때는 동학대장에 호칭이 없었다. 신문자, 고부등지에서 무리를 모았으니 무슨 일이었냐? 답변자, 조병갑의 가렴죽으로 백성의 원한이 쌓여 일어난 것이다. 네가 생략. 그 조병갑이라는 이름 참 유명해. 자, 그러면 옳은 게 뭐냐? 민보군을 그 민보군이 그 유생이 조직한 유생이 조직한 이제 어떤 그 항일 조직인데 아니고, 그다음에 우금치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일본과 텐진 조약을 체결한 건 청나라야, 청나라.
틀렸어. 그러니까 텐진조약 이거는 그거지.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 때 이제 그 조선하고 일본은 한성조약을 맺거든. 그래서 그 배상금 지불하고 청나라랑 일본이 텐진조약을 체결하지. 그래서 이제 서로 군대를 철수시키자. 혹시 조선에 파병하게 되면은 상대편한테 알려주자. 그거였던 거고. 전라도에 교정청을 설치한 거는 조선 정부야. 그러니까 이제 전주 화약으로 그 동학농민군이 해산하면서 자치적으로 설치한 게 집강소고, 그다음에 조선 정부에서 설치한 거는 교정청이다. 1894년 6월에. 근데 교정청 바로 없애버려. 이제 궁극기무차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그 철수 요구에 불응을 하지. 불응을 하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궁극기문처를 설치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게 된다. 틀렸고, 반봉건 반외세 운동 맞지 이게? 답 5번이다. 다음 3번. 기획안에 따라 영화를 제작할 때 들어갈 장면을 보기 위해서 순서된 나열한 것은 영화 제작 기획안 작품 이름 응답하라 1894는 아무튼 한국사 공부하는 데서는 악몽이 악몽. 이게 1894년에 워낙 많은 일들이 나가지고 기획의도 농민층이 중심이 되어 전 근대적 질서를 바꾸려 한 개혁운동을 재조명한다. 이거 동학 농민운동을 얘기하는 거네. 동학. 그치? 기획의도 2. 외세 침략의 무장투쟁으로 맞선 민족운동의 모습을 표현한다. 연출 방향. 역사적 고증을 거쳐 먼저 진행된 사건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해간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건데, 기억 공주 우금치에서 격전을 벌인 농민군, 전주 화약이 체결돼서 직강도 설치, 일본군의 경복궁 침공과 내정간서 강요하는 모습, 정읍 황토현에서. 자, 그럼 이건 일단 저기 1894년에 1월에 이제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 이제 그 사고를 치지. 농민들을 하도 수탈하니까 이제 고부농민 봉기가 일어나지. 근데 자진 해산하지. 자진 해산할 때 요 이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사람이 있어서 이용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가 아니라 농민들 너무 탄압을 해. 그래서 어떡하냐? 3월에 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 그래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해.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전주성까지 함락을 해. 4월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한테 원군을 요청해. 그러니까 청나라가 가는 거지. 조선에 가니까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통보한다고. 그러니까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와. 야, 큰일 났지. 동학농민운동. 그거 어떡하냐? 5월에 전주 화약을 맺고 자진 해산해. 그럼 자진 해산했으면은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는 조선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가야 돼. 그래서 철군을 요구하니까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청나라 군대를 공격을 해. 그게 뭐냐? 6월에 청일전쟁이야. 청일전쟁은 계속하지. 언제까지 하면 1895년 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4월에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지. 청일전쟁. 그러면서 요 일본은 조선 정부에 갑오개혁을 요구를 해. 그래서 그 조선 정부가 이제 만들었던 교정청을 이제 없애버리고 궁극기무처가 들어가지. 그래서 김홍집 내각,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철군 안 한단 말이야. 그거 어떡하냐? 동학농민군이 제2차 농민봉기를 일으켜. 그러나 11월에 우금치에서 대패를 하고 12월에 전봉춘 체포된다. 그 다음에 제2차 갑오개혁 또 일어나. 또 하게 되는 거지. 제2차 갑오개혁도 12월에 또 있게 되는데, 그래서 공주 우금치, 이건 11월이고 11월. 전주 화약이 체결돼서 이건 5월. 꽃피는 5월에 화해를 한다. 일본군의 경복궁 침공 내정간서 강연, 이게 6월이고 6월. 그 다음에 황토현에서 광군, 3월이지. 3월. 그 순서대로 하면은 리을, 니은, 디귿 기억 다 5번. 다음 4번. 가나 사이의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보기 보자.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라오딩 반도를 청에 반환했다. 그러니까 삼국 간섭으로 이건 언제냐면은 1895년 11월이야. 11월.
김홍집 내각이 구성돼 을미개혁을 추진했다. 을미개혁을 추진한 거는 1800,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근데 을미개혁은 3차 내각이, 그러니까 이제 제3차 내각과 그러니까 두 번 내각이 구성되거든? 두 번? 1895년에? 1895년에 그 두 번 내각이 구성돼. 그래서 을미사변 전에, 그러니까 8월을 기준으로 8월 전에 제3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고 을미사변 이후에 제4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이 돼. 이게 이제 제3차, 여기가 제4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이 된다. 아무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자.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을미사변 그치? 이게 1895년 8월이고 8월 한여름에. 아간파천은 1896년 2월 11일부터 이건 날짜까지만 외운다. 1897년 2월 20일까지 하도 이제 요상한 사건이라 가지고 날짜까지 외웠어. 그다음에 검문도 사건은 1885년부터 1887년이야. 그다음 만민공동회는 1898년. 그다음에 일본이 청일전지 승리한 거는 1895년 2월.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거는 답 1번이지. 1번. 을미사변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역사를 스토리를 구성해 보면은 이 먼저 일어난 검도 사건은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남하를 하지. 러시아가 남하하니까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검은도를 점령해 버리지. 영국이. 그래서 85년부터 87년까지. 그리고 청나라가 중재를 해가지고 철수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중에, 그러니까 94년 6월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95년 2월에 이제 청일전쟁에서 드디어 일본이 승리하지. 일본이 승리한다. 그 다음에 1895년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 시모노세키 조약. 청나라랑 일본 간에. 그래서 이 내용의 중요한 건 뭐냐? 라오듐 반도. 그러니까 이건 청나라 땅이지. 이걸 이제 일본한테 넘겨주는 거야. 넘긴다.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도지. 러시아가 주도하고 프랑스랑 독일이 합세를 해. 그래서 요 세 나라가 일본을 압박을 하지. 압박해가지고 야 이거 돌려줘. 네 땅 아니잖아. 청나라 거잖아. 막 돌려준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그 돌려주라고 요구를 했지만 말이 좋아서 지금 협박. 그러니까 일본은 눈물을 머금고 1895년 11월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겨주는 거지. 청나라한테 되게 열받았을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넘겨준다. 근데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삼국 간섭은 시모노세키 조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에 반환한 거는 1895년 11월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반환 조약이 체결하면서 끝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지.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는데 삼국 간섭, 러시아가 중심이 된 삼국 간섭이 생기면서 가만 보니까 삼국 간섭을 보니까 이게 러시아가 더 센 것 같아.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센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제3차 김홍집 내각 때에는 친러하고 친미 정권이 연합을 해. 제3차 김홍집 내각에서는. 그러니까 삼국 간섭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삼국 간섭 조선 입장에서 이 삼국에 간섭하는 거 가만 보니까 야 이거 러시아가 더 센 것 같다. 그래서 95년
요 8월 전체 김홍집 제3차 내각에서는 친러, 친미, 열림 내각이 구성이 된다. 구성이 된다. 그놓고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친일 세력이 약해진다 어떡하냐.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 8월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지.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그 명성황후가 죽고 그 다음에 칠러 애들이 이제 싸그리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지. 그래놓고 제4차 김홍집 내각 때는 다시 친일 내각이 들어선다. 그래서 답이 1번이야. 1번. 요 사이에 있었던 일 1번. 을미사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김홍집 내각이 을미 개혁을 추진하는 거지. 그 답 1번이고. 그놓고 이제 가만 보니까 고종은 야 이거 무섭단 말이지. 일본 애들이. 일본이 무섭다. 그래서 아간파천 도망을 가는 거지. 96년 2월 10일부터 97년 2월 20일까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근데 이 도망간 이제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겠지. 첫 번째 뭐냐? 일본이 무서워서. 두 번째 친일파 제거. 그러니까 친일파는 제거를 해야겠고 일본은 무섭고 그래서 선택한 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아무튼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가지고 친일파는 대거 제거해. 대표적인 게 김홍집 죽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자마자 한 게 뭐냐? 친일파를 체포해서 처형하라고 그래. 실제로 김홍집이가 광화문 앞에서 군중들한테 죽어. 맞아 죽지. 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아, 무시무시한 시대였어. 그놓고 이제 고종이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안 나오니까 미국에서 공부한 이제 서재필이가 이제 와가지고 97년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고종한테 다시 이제 돌아오라고 경복궁으로 돌아오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지. 그게 독립협회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만민공동회. 1998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러시아의 어떤 견제를 한 게 크지.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는 반일이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독립협회는 일본에 반대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 반대였어. 요때 자체가 러시아 세력이 득세할 때거든. 왜? 아간파천 때문에.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세력이 득세를 할 때거든. 그래서 독립협회는 요 시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반일이 아니야. 반일. 러시아 견제라고. 러시아 견제. 그렇고 이제 나중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면서 그때 이제 다시 일본이 그 또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는 거지. 요 때는 이제 러시아다. 러시아. 그다음 5번. 다음 자료를 통해 동학 농민군이 지향했던 사회 모습을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동학 농민군 4대 강령하고 패전개혁안이 있네. 자. 동학 농민군 4대 강령은 이거는 이제 1894년 3월 제 1차 봉기 때 이제 발표한 거고 패전개혁안은 이건 이제 1894년 5월 전주 화약 때 한 거지. 전주 화약 때가 좀 달라 시기가. 자 보면 기억 조세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다음에 입헌 군주제를 근데 니는 딱 봐도 답이 아닌 것 같다. 동학 농민군이 입헌 군주제를 실현하 이거 딱 봐도 없을 것 같아. 그다음에 외세 침략을 물리치고자 했자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근데 이거는 여기 자료를 안 보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아니고 요건 당연히 맞겠지?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자. 사람을 죽이지 말고 물건을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충효를 다하고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봐 일본 오랑캐를 쫓아버렸잖아 여기. 일본 오랑캐를 쫓아버려라. 그러니까 외세 침략을 물리치고자 했지. 나와있네. 맞고 그 다음에 군대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 권세와 귀족을 모두 없애라. 이거 무섭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 질서를 없애려고 했지. 그러니까 니를 틀렸지. 그다음에 탕가놀이를 징계하고 쫓아낼 것. 봄, 가을 두 번의 호 역전은 이전과 같이 매호 두 냥씩으로 자 이게 이제 조세제도지. 조세제도를 이제 개혁하고 있지.
그래서 기억도 맞지. 기억도 맞다. 그다음에 각국 상인은 항구에서만 매매하게 하되 서울에 점포를 열거나 각지에서 임의로 행상하지 못하게 할 것. 매간 배지 처벌할 것. 답이 그래서 2번. 다음 6번. 7번. 가다 봉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보기. 조정에서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평안도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 말한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는 자 있겠느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평안도 놈.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이다. 그다음에 나 진주에서 몰락한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농민 봉기에 일어나 진주성이 점령되었다. 이후 삼남 지방의 70여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했다. 자, 여기 이제 유계춘. 진주에서 몰락 양반 유계춘. 이거는 진주 농민 봉기. 진주 농민 봉기다. 그다음 다 농민군은 태인을 점령하고 태인? 오타 같은데? 그다음 황토현에서 전라도 감영군을 격파했으면 4월 말 전역. 이건 동학 농민 운동이지? 동학 농민 운동. 자, 가는 온건 개혁파가 주도했다. 홍경래의 난 이거는 이제 그 온건 개혁파랑 이거는 개화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지. 이거는 그거지 그거. 그 홍경래가 주도한 어떤 차별대우 때문에 한 거고. 나 직후 정부는 토지개혁은 이제 실시하지 않아. 다는 애국개몽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동학 농민 운동은 뭐로 이어졌냐? 항일의병. 항일의병으로 이어져. 항일의병. 그래서 틀렸어. 다음 4번. 다는 나의 한계를 포접제를 통해 극복해. 이 포접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단계 조직이라고 보면 돼. 이거 맞아. 이렇게 알고 넘어가. 이거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에 나다 가의 순으로 발생하였다. 나다가가 아니지. 가나다. 그래서 가나다 순서야. 가나다 순서. 가나다 순서로 발생하였지. 답은 4번. 다음 7번.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역사 농민 특집기에 모모운동 새 정치 새 세상을 꿈꾸다. 이게 동학농민 운동이겠네. 역사 농민 특집기에 자, 새 세상을 꿈꾸는데 고부 농민 봉기를 계기로 전기된 동학농민 운동은 봉건사회 개혁을 주장하며 외세 침략에 저항했다. 이 운동의 전개 과정에 따라 주요 사건을 고찰하며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사발통문? 사발통문은 이제 그 1월에 1894년 1월에 고부농민 봉기 때 이제 정봉준이가 돌린 거지. 특집일 직강소를 설치해 폐정개혁을 한다. 요거는 그 5월 전주 화약 때 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1800 이거 다 1809 그러니까 동학 그러면 1894년이야. 동학은 아주 공부하기가 까다로운데. 그다음에 특집 2기는 가고 특집 3 전봉준 김계남 소화중이 체포되는 건 12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자. 1894년. 1894년은 1년 동안이고 달도 좀 알아둬야 돼. 달. 이거 워낙 좀 까다로워서. 그럼 1월에 고부농민 봉기 일어난다고. 고부농민 봉기. 그때 이제 그 고부군수 조병갑 때문에. 그다음에 2월에 이제 그 이용태가 그 1월에 이제 고부농민 봉기는 자진 해산하지. 그 후임 군수가 이제 설득해가지고. 근데 2월에 이걸 해결하러 온 이제 이용태가 노무현을 탄압하니까 3월에 1차 농민 봉기가 일어나. 황토현 정도 때 승리하고 4월에는 전유성을 함락하고 5월에는 전주 화약을 맺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5월에 전주 화약을 갑자기 맺은 이유가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한테 원군을 요청하지.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오니까 전주 화약을 맺고 그 해산한다고. 동학 농민군이 그 집강소랑 패전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근데 6월에 이제 그럼 얘네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청나라 일본군이 철수를 안 해. 철수를 안 하면서 오히려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 이게 청일전쟁이야. 청일전쟁. 그러니까 어떡하냐? 열받지. 그러니까 9월에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나. 2차 농민봉기. 근데 11월에 우금치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12월에 정봉준이 체포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농민군 4대 강령이 발표된 3월이야. 3월 1차 농민봉기 때. 그다음에 안핵사 이용태 농민을 탄압한 건 2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거는 3월. 교조 신원 이거는 1893년. 93년이고 자, 우금치에서 격전 나는 건 11월. 뭐 지지? 자, 그래서 아무 답 5번이구나. 5번. 5월하고 여기 5월하고 11월, 12월 사이에 들어가는 거 11월이지 11월. 그 답이 5번. 답 8번. 8번. 가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조병감의 착취가 원인이 되어 고부농민봉이 이게 이제 악몽의 1894년이지. 이건 달까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건 1월이지 1월. 그다음에 가가 있고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집강소와 교정 이 집강소는 자치기구고 교정청은 조선 정부에서 만든 거지. 근데 이거는 바로 이제 폐지가 돼. 이게 이제 그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이 가보 계획을 실시하거든. 그때 군국기무처가 들어와. 군국기무처가 이제 제1차 김홍식 내각이 들어오면서 교정청을 없애버려. 아무튼 요거는 이제 5월이다. 5월. 전주화약이 꽃피는 5월이지. 꽃피는 5월에 이제 자, 그럼 이제 보자. 서울 복합 상소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농민 봉기 이전이야. 그러니까 언제냐? 1893년. 이거 보훈 집회에서 외세 백혈 이것도 1893년. 농민 봉기 일어나기 전이야. 이건 좀 중요하지. 그러니까 보훈 집회 때부터 동학이 종교적 성격에서 이제 사회 개혁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지. 백산 봉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이 발표했다. 이거는 3월. 그러니까 1차 농민 봉기 때 그럼 답이 3번인가 보다. 3월이니까. 1차 농민 봉기 때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동학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 11월. 대패하지. 그다음에 정봉준의 남적군과 손병희의 북적비 노선에서 만난 거는 9월. 2차 봉기 때. 답이 3번이다. 가나 자료의 주장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양이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외물에 견제당하거나 흔들림을 경계하시어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악의 무리를 잡아 배게 하시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온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이항로. 벌써 이항로 이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알지. 위정척사 사상이지. 그 외세 배척.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는 그 양이의 화.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서양의 화를 얘기하는 서양의 화. 그 다음에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소 조병감을 효소. 야, 무섭다. 효소. 이게 동학농민운동이네. 동학.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첨하여 백성을 못살게 하는 탕간오리를 징계할 것, 전주 감령을 함락하고 서울로 국바향할 것. 동학이다. 동학. 그럼 보기 보자. 가. 대원군의 외교정책을 찬성. 맞지? 그러니까 위정척사 사상은 대원군, 그러니까 요때 위정척사 사상 했던 사람들은 사는 게 즐거웠을 거야. 대원군이 따라주니까. 그다음에 가. 해국도지 등을 국내로 들여. 해국도지는 그 서양을 중심으로 만든 지도야. 그러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서양 위주니까. 그다음에 동학인데 토지제도 개혁에는 관심 아니야. 이건 농민들이라고. 농민들이니까 토지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았어. 나는 공통적으로 반외세적 성격을 가졌다. 맞지? 그래서 기억 리을. 반외세적 성격을 가졌다. 10번. 다음은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자료에다 기억 미음에 들어갈 지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면 보기. 농민군은 청군과 일보군의 개입으로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외국 군대 철수와 패전 계획을 조건으로 관군과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나지. 전주 화약. 이게 이제 그 동학 농민군이 4월에 전주성을 점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한테 좀 도와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오니까 무섭지?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꽃피는 5월에 5월이야 5월. 꽃피는 5월에 전주 화약을 맺고 자진 해산한다. 그다음에 토지가 비옥하고 물자가 풍부한 어디에서는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횡포가 매우 심하여 이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전봉준을 지도자로 추대해 봉기했다. 고부. 이게 이제 고부. 근데 이거 조병갑 참 이 인간 도대체 얼마나 못됐으면은 국사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냐? 다음 손병희와 전봉준이 이끈 농민군은 모를 둘러싸고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치렀다. 특히 관군과 일본군의 최후 방어선인 그 공주 우금치를 빼앗기 위해 수차례 돌격전을 벌였는데 패배했다. 좀 무모하지. 무모해. 그래서 이제 참 이거는 5월이 참 이거는 써야겠다 이거. 전주 화약은 5월. 고부 농민 봉기는 1월. 공주 우금치 전투는 11월. 아무튼 요거 달도 좀 알아두고. 그러면은 뭐냐 이게. 전주, 고부, 공주, 전주, 고부. 답 4번. 다음 11번. 보기의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먼저 이제 이게 먼저네. 보훈 집회에서 종교적 요구와 함께 탄가놀이, 숙청 등 정치적인 요구도 제기됐다. 이게 1893년 보훈 집회지, 보훈 집회. 요때부터 동학이 사회 개혁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전봉준은 사발 통문을 돌려 농민들 모아 고부관할을 습격하였다. 이게 1894년 1월 조병갑. 이게 그 유명한 고부 농민 봉기. 근데 자진해산하지. 그 후인 군수가 들어오면서 자진해산하는데 이 안핵사 이용태가 봉기 관료자들을 처벌하면서 농민군의 불만이 커졌지. 이게 2월이지. 그래서 제1차 농민 봉기가 또 일어나. 1차 농민 봉기. 그게 요거지. 농민군 지휘부는 백산에서 4대. 그 보고감민 제국포 경무를 이게 1800. 그러니까 이제 1차 농민 봉기가 3월에 일어나. 3월에 일어나가지고 그 황토현 전투 때 이제 이기면서 이런 걸 발표하지. 이게 그래서 1894년 3월이다. 3월. 그래서 디귿 기억 니은 디을 4번. 4번이다. 다음 12번. 밑줄 친 학교가 개교한 이후 조선에서 추진되었던 개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울 제동초등학교 보자. 1895년 2월 2일 교육입국조서 발표. 이 교육입국조서 발표 요것도 좀 알아야 되겠지. 이거는 언제냐면은 1894년 12월 제2차 갑오개혁 때 나온 내용이야. 제2차 갑오개혁 때. 그 다음에 이제 95년 7월 소활학교령 발표. 다음에 95년 8월 30일 소학교력의 관립 개동 소학교 개교. 그러면 개교한 이후. 그러면 개교한 이후거든? 그 개교 언제 했어? 95년 8월 30일. 그럼 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거네? 이후에 있었던 거? 1번 노예제 폐지, 2번 단발령 실행, 3번 기기창 설치, 4번 치해법권 인정, 5번 통립기문 암문의 설치. 자, 우리는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이걸 좀 알아야 돼. 1894년에 있었던 갑오개혁하고 1894년에 있었던 거. 자, 이 갑오개혁하고 1895년에 있었던 을미개혁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이제 두 번 있었지. 제1차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은 이제 1894년 7월인데 요거는 이제 그 언제냐면 청일전쟁 중에 있었던 건 청일전쟁 중에 이제 일본이 주도로 된 거지. 이때 이제 제1차 김홍준 내각이 들어오고 요때 중요한 게 여기 있던 거. 그 노예제 폐지, 신분제 폐지가 여기 들어가. 신분제 폐지.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라고 하자. 문제에서 나와요. 노예제 폐지. 노예제 폐지가 여기서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8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8월 30일 이후에 있었던 걸 찾아야 되거든. 95년 8월 30일.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지.
기억이 아니야. 1번 아니지. 요즈펜 아니고. 그다음에 제2차 가보개혁은 12월에 일어나. 12월. 제2차 가보개혁은. 그러니까 12월이 이제 언제냐면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연전연승할 때야. 그러니까 친일파가 득세를 하지. 일본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때가 이제 제2차 김홍집 내각이 들어가는데 요때 박영효하고 열림내각이 들어가. 박영효. 그러니까 박영효는 일본의 망명 중인 친일파 인사야.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된다. 그럼 요때 이제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를 하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을미개혁은 1895년. 근데 요 정확한 달은 안 나오는데 요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지. 요 사이에 요새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을미사변이라. 을미사변. 1895년 8월에 있었지. 8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 뭐냐? 제3차 김홍집 내각은 그러니까 청일 전쟁에서 요 전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 1895년 2월에 일본이 승리한다고. 일본이 승리하고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라오둥 반도를 청나라가 일본에 뺏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삼국 간섭이 들어가. 삼국 간섭.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일본을 협박해. 그 청나라한테 뺏은 땅 다시 돌려주라고. 요 시기야. 한창 일본이 협박당할 때. 그러니까 제3차 김홍직 내각은 어떻게 되냐? 플러스 친미 열림 내각이 들어가. 친러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 친러. 이게 중요해. 친러 세력이 들어가. 친러 세력. 삼국 간섭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을미사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자객이 들어가가지고 대표적인 친러 세력의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황후를 이제 죽여버리지. 아주 참 암울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다시 제4차 김홍직 내각은 친일 내각이 들어간다. 친일 내각이 들어가면서 요때 이제 중요한 게 단발령을 시행하지. 단발령. 그래서 이제 항일 이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답이 2번이지. 2번.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95년 8월 30일 이후니까 을미사변 이후라고. 그러니까 을미사변 이후니까 8월. 그러니까 을미사변 이후니까 제2차 김홍직 내각에서 한 단발령이 답이 된다. 뭐 기지창에서는 이건 이제 1800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치해법권의 인정은 이거는 뭐 1876년 뭐 그때부터 시작된 그 외국과 맺은 조약이고, 통리기문하면은 1880년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고종이 이제 왕이 되면서 1880년 초반에, 그치? 요때 있었던 일이지. 답, 그래서 2번. 다음 13번. 가시기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어 입법과 정치개혁을 실시한. 이제 군국기무처, 그러니까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 그 동학농민군의 요구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직강서 만들고 조선 정부에서 교정청을 만든다고. 근데 교정청을 1894년 7월에 7월인가? 7월 맞지? 제1차 가보개혁. 제1차 가보개혁 때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군국기묵처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을 실시하지. 그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개혁이 중단되었다. 요거는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 아무튼 참 요상한 역사가 있다. 요상 역사. 요 사이에 있었던 게 뭐냐? 사이에. 일단 그 기억 보자고.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홍범 14조는 제2차 가보개혁이야. 제2차 가보개혁. 요때 그 언제냐? 1894년 12월이야. 12월. 그러니까 7월에 이제 1차 가보개혁이 있었고 2차가 이제 12월에. 요때가 이제 한창. 그러니까 1차 가보개혁은 언제 일어났냐면 청일전쟁 중에.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2차 가보개혁은
2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은 한창 이제 그 일본이 연정 연승할 때야. 그다음에 통리기문안문과 12사를 설치한 건 1880년. 1880년이고. 황토현에서 농민군이 관군을 격파한 거는 1894년 3월이고 박영호를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이 수립된 거는 이거는 2차 계약이야. 제2차 가보개혁. 제2차 가보개혁이지. 그래서 이것도 1894년 12월이라고. 12월. 그러면은 답이 기억 리을이 되겠네? 2번이지, 2번.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1894년에 있었던 게 가보개혁, 95년에서 읍면개혁. 그래서 7월에 제1차 제1차 김홍진 내각. 이게 이제 그 1차 가보개혁이야. 이게 친일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거, 뭐 교정청 없애버리고 했었지. 그 다음에 12월에 제2차. 이거는 김홍집하고 박영효의 연립내각이지. 요때 이제 친일파, 더 친일파가 이제 친일이 가세된 거지. 박영호는 일본에서 이제 망명 중인 사람인데. 그 다음에 95년에 있었던 을매개혁 제3차 김홍진 내각. 요때 이제 삼국간섭에 들어간다고 했지. 삼국간섭에 들어가니까 이 러시아 세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빡쳐가지고 요 중간에 8월에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 그 러시아 세력이 쭉 빠진다. 또 다시 친일 내각이 들어가지. 이게 이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 다음 14번. 가보 을미개혁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왕 중심의 정치를 실현했다. 아니지. 뭐 대표적으로 1차 가보개혁 때 국내부를 신설하지. 국내부를 신설하면서 그 왕실하고 정부의 사무를 분리시킨다고. 그러니까 어떤 국왕의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의미가 좀 있어. 이런 거를 보건대. 틀렸고. 답 1번이겠다. 1번. 답 1번. 그 다음에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답 1번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 무력에 의존한 개혁이었다. 맞지? 1번이 이제 왜 개혁을 시켰냐 그러면 이제 왜 개혁을 시켰냐면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생각이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식민지로 만들려면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식민지인데. 그런 게 있었고, 평등사회로 가는, 근데 이게 이제 뭐, 제1차 가보개혁 때 뭐 신분제 폐지 같은 거 있었지. 노예제 폐지. 국방력 강화와 상공업 진흥에는 소홀했고, 개화파와 동학 농민군의 요구를 뭐 일부 반영했지. 맞다. 그 답은 1번이고. 15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국사가 어려운 건 이거지. 이거는 암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먼저 가보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과 라오디움 이건 청일전쟁의 그러니까 청일전쟁은 1894년 이제 6월에 일어나서 1895년 2월에 끝나거든. 그러니까 1895년 2월에 일본이 승리를 한다고.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그러면서 그 배상금과 라오둥 반도를 획득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네. 1895년 4월이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유생과 농민들의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진압하려고 지방을 출동하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게 아간파천이지. 야, 이게 참 요상한, 이게 1896년, 1800, 참 아주 요상한 역사에서 날짜까지 배웠는데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 요때 이제 그 친일파가 하도 득세를 하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다고.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게 뭐냐? 그럼 삼국간섭, 을미사변, 운요 사건은 1876년이니까 이건 제끼고, 검도 사건은 1885년부터 1887년에 있었던 거지. 러시아 남하 때문에. 그럼 답이 이제 기억 니은인데 이걸 좀 우리가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역사 이렇게 공부해야 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일본은 청으로부터 막대한 배선과 라오디움 반도를 획득해. 근데 가만 보니까 러시아가 가만 보니까 야, 일본이 못됐단 말이지. 못됐어. 그래서 그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일본 보고 청에 돌려주라고 그래. 그게 삼국간섭이야. 삼국간섭.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협박당한 거지, 일본이 협박을 당해. 그래가지고 일본이 결국 돌려준다고. 그게 1895년 11월 11월에 다시 이제 반환조약을 맺어. 반조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딱 가만 보니까 야, 이게 러시아가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조선에서는 친러파가 들어와. 친러파가 생겨. 그게 이제 1895년 제3차 김홍집 내각 때 친러 내각이 들어선다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 을미사변 일으키지. 을미사변. 친러파를 없애기 위해서. 그 친러파의 두목인 민비를 죽이잖아. 민비 죽이지. 그래 놓고 이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개각이 되면서 이제 친일 세력이 다시 들어선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야, 이게 고종이 이제 무섭다 이거지. 무서워. 일본이 무섭고 그다음에 그 친일파를 제거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지.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에 있었던 게 기영비운이지. 그러니까 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암기만 하면 안 되고. 그 결국 이제 피신해가지고 그 친일파를 이제 많이 제거하지. 대표적인 게 김홍집. 김홍집은 이제 죽어. 광화문 앞에서. 다음 16번. 그림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 개혁이 아닌 것.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는 1894년 7월에 제1차 가보개혁. 제1차 가보개혁을 이끈 이제 그 관청이지. 궁극기무처. 이때가 이제 제1차 김홍집 내각 때. 그러면 제1차 가보개혁 때 한 게 뭐냐? 한 게 뭐냐면은 과거제도 폐지했어. 맞아. 아니야. 건양이 아니라 개국이야, 개국. 그럼 건양은 어땠어? 건양은 을미개혁 때. 이거 좀 암기를 해야겠다. 제1차 가보개혁 때는 개국이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는 건양이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국가재정을 이뤄냈다. 맞아. 맞고, 그 다음에 신분차별과 노부지를 없앴다. 맞지? 맞고, 음본이 화폐제도 채택. 맞지? 나머지도 알아야 돼, 이런 거.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국내부 신설했다는 거.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17번. 위 자료와 관계 깊은 단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 보자고.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경고할 것. 황권? 전개 황권? 전제겠지? 아무튼 황권. 황제 권한이지. 황제? 조선에 황제가 있었나? 있었지? 조선의 황제가 이제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잖아.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을 이제 출범시키지. 그러면서 황제가 돼. 황제 된다. 그게 1897년 10월이야. 10월. 대한제국. 그러니까 1897년 2월에 다시 돌아오지. 고종이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데, 그다음에 8개월 만에 이제 갑자기 황제가 돼버려. 황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후에 있었던 단체지. 두 번째,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부 대신 및 중추원 의장의 합동 단행. 야, 여기서 답이 나오네. 답이라기보다 이권이란 말 나오고 중추원 의장. 이건 지금 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 중추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국회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권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러시아가 아간 파천 중에 조선의 이권을 엄청나게 가지고 가거든. 그래서 이제 이 이권이란 말로 하면 러시아를 얘기하면 러시아 생각하면 돼. 그다음 중추. 이건 뭐냐? 독립협회.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얘기하는 게 독립협회. 단체. 여기서 단체란 독립협회를 얘기하는 독립협회. 그다음에 전국 재정은 모두 탁지부가 관리하며 예산 결산은 국민에게 공포할 것. 모든 중범죄는 따로 공개 재판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하여 죄를 자복하게 한 후 시행할 것. 측인가는 황제가 정부에 자문하여 그 과반수 의견에 따라 임명할 것. 그러면은 요 내용은 이제 헌의 6조네. 독립협회에서 만든 헌의 6조에 있는 내용이다. 헌의 6조 내용. 근데 우리는 요걸 보고 아는 거야. 황권이란 말. 그다음에 이권, 중추원. 중추원이 가장 중요하지. 중추원이. 그다음 기업, 의회 설립을 위한 중추원 관제를 개편하였다. 맞지? 야,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독립협회 그러면 중추원 관제가 가장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근대적인 어떤 정치 개혁을 이제 나왔지. 그다음에 갑신정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민중 계몽했었다. 맞지? 맞지? 그 민중이란 말 나왔지. 그다음에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토지개혁 주장은 하진 않았어. 그다음에 외세 이권 요구를 규탄하여 위정척사 세력의 지지는 받지 않았다. 얘들은 그 러시아는 이제 조금 견제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친일 친미 단체야. 그래서 친일 단체인가 나쁜 놈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 시대적 배경이 러시아가 득세할 때야. 러시아가 좀 득세할 때이기 때문에 친일 단체구나.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쁜 놈들이 그렇게 또 역사를 공부하면 안 돼. 답은 1번이다. 다음 18번. 다음 가단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가의 주요 활동 헌의 6조 결의를 그러면 독립협회네. 헌의 6조. 그거 좀 잘 써야겠다. 독립협회가 헌의 6조를 그다음에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 왕권을 공고히 할 것. 전제 왕권. 여기서 왕은 고종을 얘기해. 고종. 그다음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서명하여 시행할 것. 중추원.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은 공포할 것. 자, 그러면은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맞지? 만민공동회는 1898년 3월. 아주 유명한 일이지. 만민공동회. 이때 이제 어떤 서구식의 의회 제도가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그다음에 맞고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였고 독립신분을 창간해서 민중계몽 운동을 전개하지. 그다음에 틀렸지. 4번 틀렸다. 5번 고종이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맞지. 답에서 4번이다. 다음 19번. 다음 가상 토론문을 읽은 후기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자 독립협회 해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 대신 황국협회가 정권을 도전하는 것은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황국협회는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황국협회가 독립협회 해산하는데 일조를 하지. 사회자 이번에는 독립협회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장 우리는 황제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민의를 수렴하고 민의의 동의 아래 정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 이게 중추원 의제지. 얘들이 그러니까 백정, 박성춘. 나는 앞서 독립협회를 통해 충군 애국하자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관민이 합심하여 국가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길을 가도 노력해야 한다. 얘는 왜 나온 거지? 자, 1번. 정부는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킬 것이다. 맞지? 근데 갑자기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주장한 중추원 의제 같은 거, 중추원 같은 거, 이건 이제 서구식 어떤 의회 제도인데, 근데 이제 이 정부 내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고위 관료들이 보면은 이 독립협회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떤 솔직히 자기네들의 밥그릇에 어떤 그 위협이 느끼는 거지, 그치? 중천 의제 해가지고 뽑으니까 새로 뽑으니까 이 조선 정부 대신은 위협을 받는 거지. 자기들이 어렵게 과거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무슨 새로 뽑는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모함을 하지. 뭘 모함하냐면은 독립협회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화정이다. 공화제다. 공화제. 그러니까 공화제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화제지. 어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다고. 이걸 하려고 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고종이 이 말을 딱 듣고, 그러니까 모함이에요, 모함. 사실 독립협회는 아직 공화제란 말 나오지도 않았어. 그 의회제도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의회제도, 그러니까 이 고종이 가만 들어보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고종이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어떡하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려고 그러지. 한국협회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지. 그래서 이번 봐. 독립협회 요구로 박정희 중심의 내각이 성립되고,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고, 맞고, 그다음에 민중들의 편등 사상과 참정권 의식이 높아졌지. 정치에 대한 참여. 이제까지는 정치는 백성이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아니 어르신이 다 하는 건데 고종님이. 한국협회는 정통적인 특권 상인 집단이라 수구적인 성격이 강했을 것이다. 뭐 읽고 넘어가고. 자, 5번이지.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 운동을 통해 공화정을 수립해서 아니지. 그러니까 의회 기능을 하는 비슷한 어떤 그런 정치 기구는 이제 구상을 하고 있었지만 공화정 수립까지는 알 수가 없어. 독립협회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는데 공화정까지는 말이 안 나왔어. 그래서 5번이 틀렸다. 20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문신 입독. 독립친문 독립신문이지. 그러면 독립신문과 관련된 단체가 뭐냐? 독립협회. 독립협회다. 독립협회. 그래서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 황권이란 말 나오지. 황권. 그다음에 외국과 이권이란 말 나오고 이권의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이란 말 나오고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의 탁지부란 말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만 보면 돼. 중요한 단어. 전제 황권을 공고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권, 중추원 의장, 그다음에 탁지부. 이게 헌해육조야. 헌해육조에 있는 내용인데 기기창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개화기 초기에 이제 조선 정부가 한 거지. 그다음에 교정청 설치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지. 1894년 이제 5월에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조선 정부가 이제 설치한 거고 만민공동회 개최하였다. 이게 맞지? 독립협회에서 한 거지. 만민공동회 1898년 3월 아주 이제 그 유명한 단체지. 아니 단체가 아니라 유명한 어떤 모임이고 김옥균이 주도한 거는 갑신정변 1884년 갑신정변이고 독립협회를 주도한 건 서재필이다. 틀렸고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거는 고종이지. 이거는 을사조약 이후에 이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거고. 다음 21번. 다음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건축물이 뭐냐? 이거 그거지. 이거 황구단. 이거 그림 좀 잘 봐두고. 자, 그러면 이제 황구단은 뭐냐? 황구단은 고종이 이제 아간파천에서 돌아오지. 아간파천이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아간파천인데 요 이제 끝나고 돌아와. 돌아오고 나서 8개월 후 1897년 10월 12일 요때 갑자기 대한제국이 출범해. 대한제국이 출범하면서 황제가 돼버려. 야, 갑자기 좀 어리둥절하지. 갑자기 돌아오자마자 8개월 만에 모습을 안 보이던 고종님이 돌아오시자마자 황제가 돼버려. 이 황제 즉위식을 한 곳이 황구단이야. 답 그래서 3번이야. 3번이다. 다음 2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1898년에 양지 암문을 설치하여 토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1901년에는 직계 암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국가에서 공인하는 토지 소유 증명 문서인 직계를 발급하였다. 직계에는 토지 면적과 소유자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함으로써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수립하려 의도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건 토지조사 사업은 이제 그전에도 했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계를 발급했다는 거. 지계.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수립하려고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해. 지계 발급. 토지조사 사업은 그전에도 했지. 그전에도 했는데 세금 떼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계를 발급해서 여긴 지금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역사니까. 그럼 이게 뭐냐? 이 광무개혁. 광무개혁. 근데 이거 연도를 봐도 1898년, 1901년, 그 대한제국 때잖아. 대한제국이 1897년 10월부터니까.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 개혁이거든. 그 광무개혁이지. 광무개혁. 그러니까 답 1번이지, 1번. 1번이다. 독립신문을 발행한 거는, 이건 이제 독립협회고, 독립신문 발행한 건 1897년 4월. 얘는 독립협회 창립한 9월이고, 관민공동회는 1898년이지. 이거 독립협회야. 입헌군주제지. 이거 독립협회지. 나머지는 다 독립협회 내용이네. 23번. 다음 조항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 대한국이란 말이야. 대한국. 그다음에 대한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도 불변할 전제정치이다.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지니고 있다. 이거는 지금 대한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대한국 국제.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1897년 10월 12일에 출범했지. 대한제국은. 그 대한국 국제는 이게 헌법이야, 헌법. 이게 1899년에 발표를 해. 1899년. 근데 대한국 국제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출범한 다음에 2년 후에 발표하는 거지. 2년 후에. 자, 보자. 강화도 조약은 1876년, 갑신정변은 1884년, 갑오개혁은 1894년, 아간파천은 1896년, 러일전쟁은 1904년, 국권피탈은 1910년 8월 29일. 그럼 1899년이니까 1809 라에 라.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답 4번이다. 4번. 2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수 학술서 판매 기획전, 베일에 가려진 대한제국, 제국의 수립, 목차, 광무개혁의 추진, 외교활동의 전개, 제국의 멸망, 아쉽다. 독자 댓글 코너. 이 책을 통해 대한제국이 추진한 여러 정책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대한제국이 추진한 여러 정책이네. 그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 그럼 대한제국이 추진한 정책을 찾으라는 얘기지. 토지의 평균 분자. 이거는 이런 내용은 없지. 지계개발 이거 중요하지. 그다음에 삼원보의 한인촌건설.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데 그 애국계몽 단체 신민회가 한 거야. 신민회. 이거 나중에 나와 뒤에서 나오고 9번 심참에 의한 개혁 맞지. 그러니까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니은 답 4번이다. 4번.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기본적으로 온건하게 개혁을 하려고 했어. 온건하게. 다음 25번. 밑줄 친 이 시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보기. 임진왜란 이후 중국 사신의 숙소로 이용되던 남별궁 자리에 세워진 이 시설은 이게 핵심이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 야, 이거 다 황구단.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천원 지방의 음양론에 따라 둥근 모양으로 지어졌다. 그 안에는 천지신령의 모든 위패를 모시는 황궁우가 함께 건립되었다. 그다음에 대한제국 강점 일제는 이 시설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지상 3층, 지하 1층, 건평 580평의 조선 총독부 철도 호텔을 세웠다.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상징하던 곳에 일제의 침략의 상징인 철도 호텔을 세운 것이다. 근데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왜 상징했냐 이게. 이게 왜냐면은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했거든.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했다.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아, 황제는 중국에 한 명만 있잖아, 중국에. 근데 이제 고종이 황제가 되는 거지.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했겠지. 누가 인정하겠냐. 아무튼. 자, 독립협회 모금운동으로 세워진 건 독립문이고, 2번이 답이지. 고종이 황제직을 실했고,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델로 건축된 건 독립문이고, 퇴위 직전까지 고종의 직무 사용되진 않았고, 그 다음에 19세기 말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 이건 원산학사야. 이거는 원산학사. 나중에 이제 또 배운다. 아무튼 답은 2번. 여기까지 하자.